안녕하십니까. 회계경영과 심화과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자상거래 담당하게 되는 교수 최영일이라고 합니다. 이 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수업 1주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목에 대한 안내를 하는 시간이기는 한데요. 먼저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수업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을 강의실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일단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편하게끔 방송대 스타일로 한번 제작을 해 봤습니다. 방송대라 또 인터넷 유튜브 강좌를 들어보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아마 생소하지 않고 익숙한 환경이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수업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과목에 대한 일단 이번 주차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째 시간이니만큼 오리엔테이션 내용으로 좀 짧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컴팩트하게 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본론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내용을 좀 살펴보면 교과목에 대한 소개를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강의 운영 계획 그리고 교재에 대한 설명 좀 더 드리도록 하고 강의 일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사항인 학기 말에 어떻게 평가를 내서 성적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기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저에 대한 소개와 함께 당부의 말씀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또 온라인 수업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수업을 듣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PC방 또는 집에서 듣고 계십니까? 편안하게 의자 좀 뒤로 제껴 놓으시고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 그냥 안내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먼저 이 교과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목은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기계에 친숙하지 않거나 또 기술적인 거에 대해서 좀 거리가 있었던 그렇게 공부해왔던 학생들이라 그런다면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말 자체부터가 조금 겁을 먹게 되는 면이 있어요. 특히 우리 상경 계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기술적인 거 이런 거에 공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고도 하는 분들이 꽤 있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등등 우리가 지금 공기처럼 활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 문명들이 우리 일상뿐만이 아니라 기업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게 되면은 여러분들 쉽게 폰뱅킹을 해서 계좌이체를 시킨다는 것부터 또는 TV를 보면서 홈쇼핑으로 리모컨으로 주문을 한다는 것 전부 다 전자 상거래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쿠팡 같이 그냥 다음날 아침에 새벽같이 배송되어 오는 것들도 전부 다 전자 상거래 하에서 이루어지는 기업 활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 또 기업에게까지 더 나아가서는 정부도 전자정부라는 말을 쓴다는 것처럼 굉장히 이런 기술적인 면들이 아주 폭넓게 지금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서 이런 경영학을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전자상거래 또 조금 더 고급스럽게 얘기해 볼까요?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이러한 환경을 모르고서는 기업에 들어가서는 젊은 사람이 그런 것도 몰라? 라고 하는 그런 핀잔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소양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전자상거래 잠깐 정의를 좀 내려보도록 할까요? 방금 전에도 언급한 것 있지만 전자적인 방식에 의해서 상거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총칭하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꼭 인터넷이 포함이 되건 인터넷이 포함이 되지 않건 전자적인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총칭해서 전자 상거래, 일렉트로닉 커머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제품을 주문을 해서 쌓아놓고 입고를 시켜서 또 그걸 또 쇼핑몰로 또 인터넷이나 컴퓨터로 판매를 하고 또 우리 마케팅 경영과라고 하는 것에서는 또 이런 인터넷 마케팅 이런 내용을 배웁니다. 그래서 또 마케팅에 관련된 내용들을 또 인터넷으로 하기도 전자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우리 구매를 한 다음에 또 물건들에 대한 배송 추적 같은 것들
것들 전부 다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오프라인상에서의 그런 상행위들과는 차이점들이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우리 수업에서 하나, 두 개씩 차근차근 배워가겠지만 소비자들도 오프라인에서의 그런 소비 행위들과 패턴들과 온라인상에서의 여러분의 소비자로서의 행위들은 좀 다를 거예요. 아, 이거 물건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대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오프라인에서의 그 거래 행위들은 뭔가 좀 정적이거나 끈적끈적한 아날로그적인 것들이 있지만 그 모니터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이런 전자 상거래에서는 또 어떻게 달라지는가 배워 봐야겠죠.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이런 오프라인에서의 상거래와 다른 전자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상거래에 대해서 배워보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기반 기술이나 원리 같은 것들, 개념들이 필요한지를 이 과목을 통해서 우리는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 것이 지식이 축적이 돼서 여러분이 이제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셨을 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중요한 지식의 원천들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과목은 배경이 전자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환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도 지금 체험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시절이 바로 그러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되겠죠.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인터넷 기업들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그래서 인터넷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그것이 기업에게 어떠한 경쟁력에 효과를 가지고 왔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나아가서는 뭐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비즈니스 그러니까 꼭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의 전자적인 기업의 활동들까지도 모두 다 우리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좀 더 시간이 좀 허락한다면은 뭐 법적인 것들, 윤리적인 부분들까지도 좀 소프트한 부분들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그래도 거대한 어떤 하나의 담론이 존재를 해요. 어떤 거냐면 모든 것들이 디지털로 변환되어 간다라는 그런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여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넘어갔을 때 뭐 기계부품, 공장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노동력보다도 더 중요시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 한 차례의 사회 변혁. 그 다음에 이제 제조라든가 산업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이제 튼튼하게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20세기에. 그러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절, 20세기 후반 넘어가서 21세기가 되던 시절에는 이제 산업화된 사회에서 정보화된 사회, 그러니까 뭐 인터넷, 컴퓨터, 정보기술, 이런 것들이 기업의 핵심적인 형태의 역할들을 수행하게 되는 아까 노동력이 그런 기계장치나 공장 뭐 이런 것들보다 더 높게 가치를 평가받던 그런 시대에 넘어가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절은요, 지금 산업화의 아주 고도의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 정보가 중심이 되는 사회로 넘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실시간 또 통신 뭐 이런 것들로 연결되어져서 기업에게 굉장히 스피디한 그러한 어떤 활동들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인터넷이 없으면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업들도 존재하죠. 그럼 네이버라든가 구글 같은 그런 기업들은 인터넷과는 전혀 연관 짓지 않는다면은 생각해 볼 수도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디지털화되어가는 것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불러요. 변환되어 간다라는 뜻을 얘기하는데 이런 시대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요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본 개념과 지식을 축적시켜 가는 것이 요 과목에 대한 소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의 그런 이비즈니스 활동들 또 추가적으로 중요시해야 되는 상거래 활동들이 우리 한 학기 동안 배우게 될 주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뭐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친숙하고 흥미로운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여학생들은 글쎄요 컴퓨터랑 인터넷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언플랜들리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까지도
같이 수업에서 저를 잘 따라오시게 되면 학기 말 됐을 때는 여러분의 지식이 충만해 있을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진행을 할 테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를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교재는요, 여기 위에 이상한 거 있네요. 무슨 광고 같은데 광고는 아니고요. 그냥 인터넷 기업들, 쇼핑몰 기업들을 올려놓은 겁니다. 좀 디자인을 해놓고 보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자, 아무튼 각설하고요. 주 교재 좀 보겠습니다. 주 교재는 전자상거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라고 하는 제목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찾아보니까 가장 최신판이 2019년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주교재로 삼아서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고요. 부교재로는 이것도 좀 오래된 책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내용이 크게 대동소이하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부교재로 삼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책을 구매를 하셔야 되냐면 제가 위에 보여드리는 주교재를 하나씩 꼭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값이 좀 비싸요. 그죠? 요즘 좀 단행본으로 된 책이기도 하고 두껍기도 한데 제가 책을 하나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나온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요 책인데 요 책은 제목이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는 전자상거래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라고 하는 그 책으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최신판이에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게 최신판이니까 최신판으로 구매를 하시고 뭐가 달라졌느냐? 아마도 모바일 쪽 모바일 비즈니스라든가 아니면 SNS 같은 그런 어떤 최근의 트렌드들을 좀 많이 반영한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차를 보니 그래요. 자, 그래서 교재에 대한 안내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구매를 가급적이면 꼭 하십사. 물론 강의 노트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강의 노트는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한 것일 뿐 더 깊은 내용,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교재를 구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강의 일정을 좀 볼까요? 강의 일정은 지금 한 16주차 수업에서 우리 한 전반부와 후반부를 좀 나눠 볼 거예요. 전반부 쪽에서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뭐 기본적인 이런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을 좀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기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전자상거래의 필수적인 통신 기술, 인터넷 같은 내용들을 배워봅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된다면 우리 웹사이트 구축도 한번 해볼 생각인데요. 뭐 우리 전산실 같은 것을 이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니까 일단 그거는 일단 옵션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뭐 B2B 또 B2C라고 불리우는 그런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들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전자상거래 관련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업들의 형태를 살펴보고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인터넷 전략들 또는 인터넷 마케팅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후반부에 가서는 뭐 공급사슬 같이 이제 물류 배송 같은 내용들 그리고 전자상거래 법률과 또 사이버 범죄 해킹이라든가 보안 이런 내용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제가 적어놓지는 않습니다만 뭐 전자상거래 관련 지불 결제 수단 같은 것들도 여러분이 흥미로워하실 만한 것들을 좀 포함시켜서 트렌드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질 수 있게끔 뭐 얘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물론 지금은 1, 2주차는 우리 온라인상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정확한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없습니다만 일단 학습이 진도가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실 안에서 이렇게 수업 진도 내용들을 좀 차근차근 좀 정리를 다시 해가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적인 내용만 좀 참고해 주도록 하시고요. 자, 그다음 과제 부가 및 평가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위에가 좀 잘렸네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요 과목에서는 이론 수업하는 것 이외에도 뭐 실습 시간이라든가 또는 별도의 어떤 수업 시간 이외에 여러분 시간을 내서 수업을
공부를 해야 될 공부 예습이나 복습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과제물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수업 외적인 시간을 좀 약간 필요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수업 홈페이지가 운영이 됩니다. 매주 한 번 이상씩은 이 수업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수업 내용을 좀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게 될 텐데 그 이외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저를 찾거나 또 제가 여러분에게 공지사항을 전달해 드려야 할 때 필요한 어떤 수업용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classroom.google.com으로 들어가셔도 좋고요. 또는 그냥 google.com 치셔서 로그인을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수업 코드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도록 하세요. 등록할 때 우리 강의실에 대한 일종의 입장권 또는 열쇠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classroom.google.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google.com에 들어가셨을 때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점점점이라 그럴까요? 자신의 로그인 동그란 이름 왼쪽에 버튼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걸 누르시면 아래쪽에 구글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 중에서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을 거예요. 그걸로 들어오시던가 아니면은 직접 classroom.google.com으로 주소를 입력해서 들어오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구글이 제공해주는 일종의 가상 캠퍼스, 가상 강의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를 이용할 건데 여기 들어가시면 참여를 해야 되죠. 아무 강의나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수업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러면 거기 창에 수업 코드를 넣으라는 란이 있을 거예요. 그 란에다가 제가 방금 전에 알려드린 수업 코드를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고요. 제가 수강생으로 등록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공지사항 확인, 또 과제물 제출, 또는 제가 매주 수업하는 거에 대한 강의 노트 배포, 공유 같은 것들을 이 수업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 평가 방법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감점 사유 같은 것 좀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죠. 뭐 출석은 이제 비중을 꽤 차지하기는 하죠. 제가 한 20% 비중을 만들어 놨는데 출석은 솔직히 수강생의 기본적인 의무 사항이라서 강제하거나 제가 여러분에게 뭐 나와주세요. 왜 안 나옵니까? 전화 걸어서 뭐 결석을 체크 이런 거 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결석하시게 되면은 총점의 2점 100점 만점에 2점을 하루당 감점을 하게 될 겁니다. 대신 뭐 여러분이 결석한 거에 대해서 뭐 충분히 다 빠지고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봤다. 근데 나 출석은 빠졌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주의하실 거. 예. 총 수업 일수의 4분의 1. 그러니까 뭐 16주 수업이니까 한 달에 되겠죠? 한 4번 이상 결석하게 되면 정규고사 응시하고는 관계없이 무조건 낙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출결사항은 여러분이 꼭 지켜주셔야 될 뭐 수강생의 의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이 중에서도 뭐 학교 다니시면서 뭐 병가 또는 뭐 회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업무, 출장 뭐 이런 여러 가지 있겠죠.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생리 공결 같은 경우를 이제 요청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득이한 공결 같은 경우를 너무 빈번하게 활용하는, 악용하는 학생들을 좀 자주 봐서 이것은 한 학기에 2회 이상을 넘지 않도록 2회까지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의 출석을 조금 악용하지 않도록 저도 철저하게 평가하는 데 있어서 반영을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테니까 출석은 이 정도로 여러분이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규고사나 기말고사 이외에도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외에도 과제 발표 같은 것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인원수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팀별 발표보다는 개인별 발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적어도 한 학기에 한 번 이상씩은 발표를 하시게 될 거고요. 왜 이걸 하느냐라고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경영학과나 우리 상경기업에서는요 기업을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교과서 안에
모두 다 담을 수도 없고요. 교과서에 담게 되면 그때는 또 이미 기업은 변해 있고 시장은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 달라지게 되는 세상, 달라지게 되는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공부를 동시에 해야 돼요. 그것들은 여러분이 찾아와서 같이 수강생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 때문에 이 사례 발표라든가 개인별 발표 프로젝트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런 거 왜 시켜? 저도 어렸었을 때 시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귀찮았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걸 하게 되면서 여러분이 또 내공이 쌓이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에게 가져가실 수 있는 중요한 점일 거예요. 자, 이것도 지금 그림이 깨졌는데 죄송합니다. 폰트가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 이거 방송 장비가 학교에 없는 거 알죠? 제 개인 장비 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약간 조금 부족하더라도 익스큐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출석은 4회 이상 결석 시에 이유 불문하고 출석 점수 0점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퍼센테이지는 20% 들어가고요. 과제 또는 팀별 발표가 20% 포함이 될 거예요. 그리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의 비중은 30%씩 해서 총 60%가 들어갑니다. 문제 유형들은 물어보신 분들 계신데 뭐 객관식형이나 단답형 또는 미니 논술형 같이 피곤하지 않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 참고해 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럼 저에 대한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지금 송도 캠퍼스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강의실에서 만나게 되는 그 본캠에서 만나게 될 텐데 제 연구실은 송도 캠퍼스 310호에 있고요. 전화번호는 나와 있는 바와 같으니 연락을 주시면 문의라든가 그리고 긴급사항 같은 것들 아마 휴대폰 번호가 더 필요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유튜브로 공식적으로 공개되는 거라서 휴대폰 번호는 좀 프라이버시상 따로 물어보시는 걸로. 그리고 긴급하지 않은 그런 요청들은 이메일을 통해서 해주시면은 가능하면 12시간 이내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내용으로 우리 당부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요 수업을 같이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들. 수강생들이 이제 수강하면서 지켜야 될 일종의 예의 같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길게 얘기하면은 잔소리 같아서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짧게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2년제를 졸업하고 4년제에 이제 심화학습에 들어오셨는데 22살, 3살 이렇게 되셨을 것 같네요. 군대 갔다 오셨으면은 더 되셨을 것 같고요. 성인이죠. 성인이기 때문에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앞서서 필요한 일종의 학교 안에서 인큐베이터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제 사회생활을 좀 이제 간접 학습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사람들 또는 손윗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동료들, 동기들 등 이제 여러분이 접하게 되는 모든 사회적인 관계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조심 그리고 자신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참을성 또는 거기에 대해서 성실성 이런 것들을 학습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회에 나가면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실수에 있어서 책임도 져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응분의 어떤 불이익도 받게 되는데 학교 안에서는 그게 좀 적죠. 그리고 또 최소한으로 불이익이나 벌칙 같은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시행착오들 여러 가지 또 관계에 있어서 시행착오들을 좀 조심해서 연습해 간다 그리고 학습해 간다라고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자유롭게 대학 학생이니까 누리고자 하는 권리들만 주장하시지 마시고 본인들이 지켜야 될 의무 또 책임감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해 주시기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들과 제가 한 학기 동안에 같이 공부를 해 가면서 이제 점차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가시게 될 거예요. 저는 좀 성격이 좀 둥글둥글한 편이에요. 그래서 모나지 않고 팍팍 찌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학문을 좀 먼저 배웠던 선배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뭐 작은 아버지가 삼촌 정도 그래서 편하게 대해 주시게 되면은 뭐 서로 얼굴 붉히면서 뭐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냥 즐겁고
재미있는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대학교 때 괜히 주둔 거 없이 싫은 교수님들이 있어요. 아, 강의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아, 숙제 많이 내줘. 뭐 그렇게 하는 교수님들이 있었는데 한번 사람이 싫어지게 되면 그 과목이 나에게 유익한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강의실도 들어가기 싫고 막 굉장히 공부도 하기 싫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저와의 관계도 한번 좀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게 되면은 저도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소리 좀 그만 들을게요. 자, 그러면 마무리 좀 지으면서, 우리, 1주차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여러분들 유튜브로 보고 계실 텐데, 유튜브에서 강의를 보신 이후에, 학습에 대한 수강 확인을 학교 측에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과제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수강 확인차 여러분이 올리시는 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본 오리엔테이션 1주차 강의를 들으시고 간단한 소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 수업에서 여러분이 배우고자 하는 내용 또는 목표 같은 것들이 있다면 게시물로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한 300자 정도 300자면 A4지랑 반절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성의 없이 쓰지 말라라는 의미로 글자 수를 제한을 두고 있는 거니까 성의 있게 좀 적어주도록 하시고요. 주의할 것은 우리 구글 클래스 아까 앞서 안내해 드렸던 수업 사이트는 우리가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수업 지원용 사이트이고요. 1주차나 2주차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데 여러분의 수강 확인을 위해서는 우리의 학교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두 개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수강 확인은 학교 공식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 주십사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강의 자료 공유라든가 뭐 리포트 제출 같은 우리 수업 지원용으로 하는 사이트는 구글 클래스를 쓴다라고 하는 거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주차 강의는 좀 짧게 줄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2주차에서 인터넷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뭐 또 한 가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뭔지, 그러니까 디지털 패러다임의 변화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2주차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